박해TV 송년특집 인터뷰 인간 김성중 삶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부 시간입니다.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음이 이제 꼬이려고 그래요. 너무나 친근해져가지고. 예.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드디어 경찰서장으로서 또 경찰 생활 하셨던 공직에 계셨던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경찰 간부가 유치장에 인권 침해가 있다고 고발한 독특한 경찰이에요. 우리 김성중 대표님이.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게? 아,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예. 서울에 그때 광진 경찰서에 있을 때인데, 그 제가 관할 유치장을 제가 이제 관장하는 수사과장 역할을 할 때인데 보니까 그때 당시 광진경찰서 유치장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그 난장이들 그 일곱 난장이들 집 같은 좁아요. 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폭에 자야고. 아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어디 영등포 같은 데 가면 예. 굉장히 넓게 새로워진 데는 넓고 좁고, 그리고 좁다 보니까 어떤 장이 벌어지냐면 남녀 구분이 잘 안 되고 아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유치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하여튼 유치장에 들어가서 사실은 수사과장인 걸 숨기고 예. 한 이틀 잔 적도 있습니다. 아, 직접? 예. 그 네. 대체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이야, 범죄자하고 구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안에는 이제 경범, 예. 계속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래서 유치장을 통합시켜야 한다, 권역별로. 남녀관계 구분해야 한다. 네. 그리고 동선을 별도로 해야 한다. 또 유치장 관련 부서가 수사과가 관련 부서인데, 예. 이게 수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유치장 그 경찰서에 경무부서가 있거든요. 예, 예. 행정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차라리 해야 한다. 아,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 관할도 좀 이전을 해야 이전하고 된다. 합치고 또 그리고 여성 인권도 보호하면서 예, 예,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 고대에서 석사 논문을 그걸로 썼어요. 석사 논문을. 석사 논문을. 유치장 인권 보장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예. 그 수사과장 바로 옆에가 기자실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기자가 한번 놀러 와가지고 제 논문을 보더만 아우 뭐 참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저를 호응할 줄 알았더니 그게 경향신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현직 경찰 간부가 유치장 고발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쁜 놈이야. 왜 그러니까 기자 새끼라고 그러지. 그래서 감찰 조사 받았습니다. 가지고 왜 이런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아주. 근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네. 유치장에도 들어가서 했던 얘기도 이제 듣고 하더니 경고 수준에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아이고, 바람직한 건 예.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유치장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생각하면 좀 그때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 그래요. 사실은 저기 우리 김 대표님이 익산서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서울에서만 레벨로 치면은 익산서장이 아닌데 사실 더 높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오셨잖아요. 예, 저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신 참여정부 때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정부가 바뀌니까 바뀌고 나서 굉장히 한지로 자꾸 이렇게 돌려보내고 예. 우리 지역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개인의 어떤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했어요. 네. 상당히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어쨌든. 아닙니다. 정말 정말 좋은 분야고 사실은 그 분야에서도 저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승진하는 자리인데 제가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이제 명예퇴직을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자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수도권 주변에 무슨 뭐 일산이나 아니면 뭐 큰 도시에 사장을 나가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한 번도 사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예. 고향 경찰서를 익산 경찰서를 지원해서 내려왔죠. 아. 여기서 이제 아예 뭐 정년은 좀 한 5년 정도 남았지만 네. 여기서 마치고 명예퇴직을 할 생각으로 내려왔죠.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 사실 익산 경찰서장으로 계시면서도 에피소드가 좀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보다는 그 전편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게 전국 각지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 중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걸 제가 또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때 대구에 계실 때가 그때가 뭐 수석 과장이었습니까? 예. 그때 식사를 하면서도 또 암행을 하셨다는. 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옆에 그 아주머니 두 분이서 예. 서로 고민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예. 학교 선생님한테 자꾸 학교 선생님이 자꾸 자기 오라고 해서 자기 김밥 집은 아줌마였더라고요. 네. 제가 김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아이들 편에 이제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이 다시 김밥을 아이 편에 돌려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뭔 소리야, 봉투가 들어가야지. 그런 얘기를 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아줌마는 그때 아주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 그래도 정선생 김밥 보냈으면 그걸 아이 편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 볼 면목도 없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연 어떤 학교인가 이제 내나 이제 뭐 같은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아가지고 제가 비밀리에 이렇게 수사해서 그때 보도에 났을 겁니다. 촌지 10만 원. 나중에 1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네, 촌지 10만 원으로 해서 징계를 먹은 교사가 있었는데 물론 뭐 사회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어떤 그 과정에서 그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이건 지나칠 사실은. 수 없다 해서 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잘했나 하는 지금도 의문이 들긴 해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예. 저 진행자도 경찰학교 조교 출신이라면 뭐 지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떤 뭐 사회 어떤 정의감 차원에서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아니 뭐라고 딱히 예. 찝어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런가요?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네. 둘째 아이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라 예. 조심스럽게 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개그야? 선생님들 싫어할까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조심스럽거든요. 예.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생으로서 때로는 감독으로 또는 때로는 언론사 국장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말 함부로 하기가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개그맨 출신이냐고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어쨌든 이 익산 서장으로 그렇게 오시고 나서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행보를 하셨어요. 뭐죠? 영국의 그 왕자가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이죠.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상을 건네갖고 해외 토픽에 났었는데 그게 언제죠? 서장님이 그 일을 하셨어. 아동센터 가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지혜가도사가 아니라 장애인을 할 때. 장애인을 할 때 경찰서장이 표창을 한 5명을 주는데 이제 첫 번째 분 수여하고 두 번째 분 수여했는데 세 번째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얼굴 보고 눈높이에서 이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이렇게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여러 SNS에서 그게 이제 한때 희자가 됐는데 이 저기 반가운 거는 시장님도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그 이미지를 남기신 거죠.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을 줬구나. 그렇죠. 이미지만 준 게 아니라 영향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 아동센터는 사실은 경찰서장이 지역 아동센터를 갈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업무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의전도 좀 문제고요. 또 솔직히. 글쎄요. 그 의전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 자기 아이들이 이제 경찰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니까 와서 그 저기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정복을 차려입고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아니 아이들의 그 눈망울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비전도 보이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손잡을 나이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은 경험으로 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 그만한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센터장님이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그 일반 유치원 같지 않게 조금 편모설화랄지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 지역 아동센터에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왔다 다녀가니까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다른 아이들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말이지 경찰서장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도 주고 막 강의도 했다. 그리고 애들 어깨가 막 굉장히 밝고 좀 자존심을 갖는 것 같다. 일명 기가 살았구만. 기가 살았다. 그 얘기 듣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40군데 다녔나? 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표창 주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좀 특히 놀랬던 게 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 다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저 대표님이 이제 그런 행보를 하시는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언론들이 여기 이 지역에 언론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보도를 해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또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취재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서장님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익산 서장님, 전에 서장님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왜? 보도를 안 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런 행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친화적인 어떤 서장으로서의 그런 행보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지금은 보도가 없는데 그건 번외적인 얘기고요.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경찰하면 되게 딱딱해요. 그렇죠. 그리고 싸가지도 없고 돈만 밝히고 교통경찰 같은 경우 예전에는 더 심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는 하는데도 생기는 놈들이 꼭 있기는 징계 먹기도 하고 경찰이 음주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음주해가지고 운전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찰의 이미지 우리 서장님이 많이 바꾸시기도 했는데 서장님이 좀 서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표님께서 사실은 경찰이 이렇습니다 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게 안타까운 점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젊은 경찰관들 들어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인권 의식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은 저는 숭고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혹시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112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욱
친근해지는 의미가 돼야고 또 시민과 국민을 위한 그런 경찰로 거듭나야죠.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한 사법 개혁 문제도 나오고 경찰 중립성 문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참 쉽게 풀리질 않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그 경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향후 우리 저 지역에서도 이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되기 시작하면 지금 국가경찰 어떤 획일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국가경찰이 아닌 지역의 현안에 맞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하십시오. 그러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여기 와 있는데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똑똑하고 제 조카라서가 아니라 되게 이뻐요. 이 친구가 경찰을 하면 거기 마스코트가 될 정도예요. 아, 예.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예. 조카 PR을. 방송으로 한번 해야죠. 그렇게 훌륭한 그 분들이 그 사회적인 역할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소명을 또 발견하시고 굳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릎으로 듣는 이야기다. 네. 어떤 이야기를 무릎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그 철학이 있다면 이렇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눈높이에서 들어주는 그게 바로 소통의 하나의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시하고 또 내지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대상이 아닌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방법을 찾게 해주는 그런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치안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이제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을 계도하고 그냥 교육시키려고만 하지 국민의 얘기를 제대로 못 듣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됐든 그 시장이 됐든 어떤 CEO가 그런 자세로 죽은 인생관을 펼친다면 그러면 더 좋아진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들어주는 그 행정사 일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저는 대화 중에 이렇게 침묵이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말을 않고 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뭐 다른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보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부 순서에서는 4부죠. 4부 순서에서는 인간 김성중 그 이야기 중에 경찰 김성중 얘기를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참 독특한 경찰 중에 하나예요. 유치장 인권 침해를 고발했던 경찰 간부 출신에다가 촌지받은 여교사 뒤통수를 때린 경찰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따님이 또 교사래요. 어쨌든 그 아이들의 눈높이와 또 장애인의 눈높이 또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은 익산 성장포럼 대표로 활동하시는 김성중 대표님과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5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